자식을 결혼시키는 과정에서 부모의 큰 고민 중 한 가지는 바로 신혼집 문제일 겁니다. 다음은 민철의 선택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매물이 줄었고 금리가 올라 전세자금 대출이 부담되며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사건 사례가 늘어나면서 안전매물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아들 은찬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민철은 결국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 마련했던 자산 5억 원을 아들에게 내어주며 아들이 돈 걱정이라도 덜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은찬이 대출 없이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들의 결혼 생활은 주변 친구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신혼집의 전세 계약은 비교적 순조로웠고 아버지의 도움 덕에 은행 대출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시작부터 삶의 무게를 덜고 수월하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신혼집 걱정을 덜었어요. 이제 성실하게만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철은 뿌듯했습니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자식이 걱정 없이 시작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마음은 다 그럴 겁니다. 은찬 부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저축도 했지만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면 근본적인 무게가 덜했기에 삶의 방식은 친구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일상적인 소비, 휴가 때 여행 등 위축은 크게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누리자.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휴가엔 스페인 해변으로 한번 가볼까? 지금 아니면 언제 가겠어? 나중에 효주가 더 크면 어디 나가기도 힘들어질 거야. 그래,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이 정도 쓰는 건 괜찮을 거야? 민철은 그런 아들 내외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내가 잘한 선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누리는 삶. 민철이 젊은 시절 겪지 못했던 것들을 아들 은찬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 은찬이 다니던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구조조정, 불안한 동료들의 눈빛, 그리고 결국에 은찬은 이직이라는 선택지 앞으로 내몰렸습니다. 여보, 회사 상황이 요즘 심상치 않아. 조만간 인원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계열사 한 군데는 이미 정리되었다는 소문도 있어. 그럼 새로운 회사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어떡하지? 그래도 저축해놓은 돈이 조금 있으니 당분간은 괜찮겠지? 맞습니다. 그동안 저축한 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된 액수가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은찬은 새로운 회사를 알아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소득 공백기는 짧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씀씀이가 다른 집과 달랐습니다. 지난번 스페인 여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커다란 소비에는 카드로 할부를 했던 터라 평소보다 소비를 줄인다고 해도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소득 공백기 무려 1년. 그 1년은 은찬의 모든 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집과 거리가 멀어서, 먼저 회사와 급여 차이가 심해서, 업무 환경이 까다로워서, 이런저런 사유로 미뤄진 구직 활동 때문에 그간 저축했던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회사와 급여 수준이 비슷한 회사를 다시 찾는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채 되지 않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대출을 일으켜야 할 판이었습니다. 어떡하지? 모아둔 게 다 떨어졌어. 마지막 면접 본 회사에서 연락 오면 좋겠다. 거기가 집에서 제일 가깝고 근무 환경도 나랑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월급이 먼저 회사보다 40만 원이 적어서.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좀 더 아껴 쓰자고. 왜 여행이고 뭐고 다 하자고 했어? 아니, 그게 내가 혼자 내린 결론도 아니고. 당신도 오케이 했잖아. 나름 체계가 있다고 생각한 것들에서 부실함이 발견되는 건 바로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고정적인 소비를 줄인다고 해도 기본 씀씀이 탓에 한계가 있었죠.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할부 거래를 한 탓에 매월 결제 예정인 금액들은 줄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새 직장에 서둘러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먼저 회사보다 한참 작은 규모였고 월급은 40만 원이나 적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월급 차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활 패턴, 업무 기대치, 출퇴근 거리, 그리고 아내의 불만까지 막상 겪어보니 예상과 다른 것들이 속출했습니다. 여보, 어쩔 수 없는 게 현재로선 이 직장이 최선이야.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보자. 오빠 한 달에 40만 원이면 1년이면 500만 원인데 10년이면 5천만 원 차이고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우리 앞으로의 계획 전부를 바꿔야 해. 은차는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속으론 걱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급여가 1년에 500만 원 차이니까 아끼면 가능하겠다 스스로 위로했지만 10년이면 5천만 원 차이라는 얘기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이직을 고민해야 하나 하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물가는 체감상 거의 매달 오르는 것 같았고 아이가 커가니 사교육비 또한 늘려야 했습니다. 여기에다 익숙해진 소비 수준이 충돌합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갈등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뚜렷한 대책도 없잖아? 나도 노력하고 있어.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부부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결혼 초반의 여유로움은 벌써 사라졌고 대신 서로를 탓하는 경우만 늘어갔습니다. 결국 은차는 다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한테 한 번 더 부탁해볼까? 가능하겠어?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이직한 직장 급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이 듭니다. 그랬구나. 그런데 은찬아. 그때 준 5억 원이 이 애비가 가진 전부였단다. 아버지에겐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그때도 무리해서 도와준 거였어. 은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다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민철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무력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과연 민철의 선택은 옳았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차는 분명 남들보다 수월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유로웠던 출발이 그들의 자립을 늦추었고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더 큰 불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의 지원은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울타리 속에서 자립의 뿌리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민철은 이제 아들 은찬에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찬은 결국 자신들의 삶은 스스로 세워야 한다는 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경수의 선택입니다. 경수도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전세자금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경수는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내 노후 자금까지 손 뗄 수는 없다. 이게 잘못되면 결국 국진이도 힘들어진다. 아들 부부는 주변 도움 없이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보증금은 대출로 마련했고 월세에 가까운 이자를 매달 내야 했습니다. 남들보다 출발은 무겁고 힘들었지만 그 좁은 신혼집 안에서 두 사람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 우리 힘으로 일어나 보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힘이야 좀 들어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면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경수는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멀찍이 지켜보며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견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진짜로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수 아들 내외는 신혼 초반부터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대출 상환과 생활비가 늘 벅찼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도 국내 여행으로 짧게 다녀왔고 즉흥적인 소비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외식을 줄이기 위해서 소유는 퇴근 후 집에서 반찬을 만들었고
국진은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는 마트를 다녀온 소윤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야. 마트에서 오늘 돼지고기 할인을 하더라고. 어때? 식당에서 먹는 거보다 훨씬 맛있지? 퇴근 후 지친 얼굴이었지만 국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윤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국진은 소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팍팍했지만 속은 단단한 행복들로 채워져 갔습니다. 국진 소윤 부부는 여유가 생길수록 지출을 더욱 더 줄이고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했습니다. 저축액이 압도적으로 컸던 건 아니지만 한 달 쌓이는 통장을 볼 때마다 작은 성취감이 찾아왔습니다. 이 성취는 부모의 지원으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오롯이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번 달에도 150만 원 모았어. 적지만 꾸준히 가면 언젠가는 모이겠지.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저축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해. 일을 더하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늘겠지. 근데 오빠 건강도 생각해야지. 아르바이트 늘리지 말고 좀 쉬어요. 그러다 과로로 쓰러지겠어. 이 부부에게 저축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합심해서 삶을 세워간다는 증거였고 그만큼 부부는 자신감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누구 할 거 없이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국진의 직장 역시 나라 전체의 불경기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졌고 소윤 또한 회사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뻔했습니다. 국진 부부는 매일 불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둘 다 일을 못하게 되면 어쩌지?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야 하는데. 그럴 리 없어. 만약 그렇다 해도 방법을 찾을 거야. 우린 버텨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의 대화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힘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나왔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이 올 때마다 국진은 소윤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늘렸고 얼마 안 되던 용돈도 스스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부는 다행히 정규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연봉 협상이 흡족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국진은 본인 업무에서만큼은 늘 인정받았습니다. 아내는 회사의 부서가 합병되는 상황이 생겼지만 다행히 자리를 지키며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기가 끝이 보이는 것 같아. 그래, 오빠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힘들었지? 이젠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 시작은 힘들었고 중간에 굴곡도 있었지만 그 고생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단단한 동료가 되어갔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는 대신 함께 버티며 성장한 것입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경수는 여러 번 흔들렸습니다. 아들 국진이 힘들어하는 걸 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보태줄까 하는 마음이 수없이 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 선택이 잔인해 보여도 결국 아들의 자립심을 키우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얘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지. 그래도 스스로 이겨내야 해. 나까지 다 내어주면 결국 누구도 살 수 없게 되니까. 경수는 자식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더 큰 믿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민철의 아들과 경수의 아들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의 아들은 처음엔 여유로웠지만 위기 앞에서 무너졌고 다시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면 경수의 아들은 힘겹게 출발했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강한 독립심과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우린 남들보다 늦을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이건 우리가 만드는 길이잖아. 맞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쌓아가는 삶이니까. 부모의 지원은 언제나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원이 없다는 것이 자녀의 독립심을 단련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경수는 아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진짜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민철의 선택, 경수의 선택,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